박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책 받으셨죠? 요거 입문서입니다. 메가랜드. 요것도 받았죠?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만화를 보시면 되고, 요 판서노트 있어야 됩니다. 알죠? 시험 끝날 때까지 판서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판서가 뭐예요? 요겁니다. 칠판에 적는 내용을 여기 다 적어놨어요.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뭡니까 필기 노트 쭉 정리 잘 해놨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책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도 필기 노트만 봐도 선생님이 이게 있던 거 다 기억나죠?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 판서 노트는 뭐 특강을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다 이걸로 계속 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장담하건데 이게 걸레가 되는 순간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걸레가 되면은 그 불합격하신 분들은 깨끗합니다. 불합격하신 분이 깨끗하다니까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일단 요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판서노트는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페이지별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 자, 일단 수업하기 전에 저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름이 박주성입니다. 이름이 저 비슷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성만 달라요. 그분도 계십니다. 등록했는데 놀랬어요. 주성이라 그래가지고. 자, 일단 저 이름은 박주성이고, 자, 저는 뭡니까? 민법 석사입니다, 석사. 민법 전공을 했고요. 석사입니다. 아시죠? 자, 석사고, 그냥 뭡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 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이제 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석사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이제 어떻게 냐면은 제가 2004년도부터, 정확히 2003년이죠. 2003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21년이죠? 2022년입니다. 몇 년입니까? 빼기가 안 돼요. 개론 안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17년. 해서 18년입니다, 이제. 2022년 하면 19년 되는 거죠. 자, 하여튼 18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이 뭡니까? 민법 및 뭡니까? 민법 및 뭡니까? 민사 특별법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을 제가 강의를 해요. 자, 여기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민법을 많이 합니다. 다른 학원하고 좀 다르게 민법은 여러분에게 보충을 많이 해줍니다. 무슨 말이겠죠? 돈을 뭐 많이 안 받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료 특강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3월달 되면은 나중에 또 우리가 상담할 때도 설명을 했겠지만 3월달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1, 2월달 공부하려도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맞죠? 집에 가서 복습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월달 이후부터 이제 시험이 이제 뭡니까? 얼마 남았죠? 7개월 남았죠? 이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도 뭡니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아무도 등록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3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민법은 이제 뭡니까? 민법 총칙이 끝나면 이제 민법 총칙에 뭡니까? 기본적인 10년치 기출 문제를 무료로 특강해 줍니다. 4월달 되면은 또 물권법 3월달 말에서 이제 4월달과 중순까지 하면은 물권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물권법 배우고 나면은 이때 물권법 무료 특강을 또 해줍니다. 물론 자료비는 있습니다. 자료가 이제 뭡니까? 20페이지 정도 나갑니다. 해석까지 다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빼고는 뭐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뭐 4만 5천 원 내지 5만 원 해가지고 이제 특강비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5월달 되면은, 자, 5월달 되면 채권법. 이제 4월 말에서 4월 말쯤까지 해가지고 채권법이 끝나거든요. 그럼 채권법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10년치 기출문제를 무료 특강해 줍니다. 그 다음에 6월달 되면은 이제 그 내용 끝났으니까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등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및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명의신탁,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아시고, 자, 일단은 우리 이제 민법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뭡니까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하고 보니까 개론 선생님이 뭡니까 좀 설명을 좀 많이 하시던데 다시 뭐 어떻게 공부하라 뭐 1차 과목이 뭔지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복습해 볼까요? 1차 과목 뭐가 있어요?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이랍니다. 부동산학 개론이 이번에 좀 쉽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이게 개로운 학문입니다. 개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법은 뭡니까? 이 민자가 백성민자거든. 민법은 백성을 괴롭히는 학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이제 해드릴 겁니다. 자, 그 1차예요, 1차. 1차. 자, 1차고. 자, 그 다음에 2차가 뭡니까? 2차 뭐가 있습니까? 자, 2차가 자, 어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제 무슨 과목 했습니까? 공법이죠, 공법. 자, 공법. 내일 할 사람이 내일 하는 게 이제 중개사법입니다. 네, 중개사법.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나오니까. 저는 미리 얘기합니다. 시험 절대 안 나오는 거는 미리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법. 자, 요번에 이제 요번 주 금요일 날 세법 잡아놨습니다. 왜 세법하고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세법 해요. 알겠죠? 네. 여러분이 그만큼 세법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딱 맞게 선생님이 보니까 강의가 비어있더라고요. 네? 아시죠? 그래서 세법을 요번에 합니다. 그 시간표 나중에 변경되면은 다음 주하고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세법을 할 거예요. 아시죠? 그럼 공시법 선생님이 우리 경매 적어놨죠. 그게 시간표에. 그 경매 하시는 강의하는 선생님이 이제 뭡니까? 그 공시법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공시법 선생님 일정을 봐야 돼. 다른 날 빈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돼야지 제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표 변경되는 거 이런 다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자, 그래서 세법이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공시법. 네,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시법이 24문제입니다. 세법이 16문제. 그래서 합쳐서 40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공법은 몇 문제입니까? 40문제. 중개사법은 40문제. 자, 그래서 세 과목 평균이 몇 점 돼야 됩니까? 60점. 60점이 돼야 된다. 그게 학교입니다. 과락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과락이 뭡니까? 40점.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35점 받고 공법 뭐 90점 받고 중개사법 90점 받아도 땡. 평균은 넘었지만 과락이 있어서 안 된다고. 무슨 말이죠? 자,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요 1차도 뭡니까? 평균 몇 점 돼야 됩니까? 여기 했잖아요, 이거. 60. 맞죠? 평균 60입니다. 평균 60점. 올해도 뭡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 2차 되고 1차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무효입니다. 알겠죠? 무효. 알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 개론 자기가 됐다 생각하고 공부를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시험 나가니까 민법 개론 되니까 새롭죠? 막 이건데 저건데 기억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차 과목에 공부 봤는데 공부 엄청 해가지고 뭐 점수 막 올라갔습니다. 맞죠? 그 중개사부터 점수 올라가가지고 점수 여기 2차 됐었는데 1차도 지금. 이게 가장 뭡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다 되면 저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드릴 건데 2차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1차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매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2차 다 합격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격증이 나옵니다. 자격증. 자격증이 나옵니다. 자격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을 하러 가는 거죠. 하러 갑니다. 중개업을 하러 가면은, 자, 필요 없는 학문이 있습니다. 요거.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한 개도 안 됩니다. 알죠? 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요거, 민법. 필요합니다. 일단은 하면 뭐부터 버려야 됩니까?
얘부터 버려야 돼요. 책을 그냥 던지고 됩니다. 어디 던져놓고 가면 됩니까? 저 쓰레기통 있죠? 던지고 가면 돼요. 네? 전혀 쓰임이 없습니다. 네? 공법은 책 가져가야 돼요. 네. 자, 우리 공법 어떤 내용인지 좀 배웠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공법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고, 뭐 내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우지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가지고,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그러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뭡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제가 하면 건축법 관련돼서. 자, 중개사법은 중개업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책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잘 아는 게,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세법. 그 다음에 공시법은 뭡니까? 지적하고 등본을 보고 권리금속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배워서 이제 하는데, 시험 끝나면은, 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민법, 그 다음에 공법하고 중개사법 있는데, 뭐, 중개사법도 뭡니까? 별로 뭡니까? 필요가 없어요. 예. 자, 필요한 건 뭡니까? 나중에 되면 세법이 발표합니다. 세법이. 상담하러 가면은 민법적인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돈 가져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아시겠죠? 이 사람 매매했을 때 뭐, 매매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법이 어떤 내용이 정해지냐면은, 내가 이 상가를 알죠? 알죠? 상가를 예를 들어서 9억에 매각을 했다. 매매했다.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합니까? 매수인이라 합니까? 안 해요? 좀 되겠다. 자, 매도인입니다. 자, 사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매수인. 자, 이 개념 뭔지 알죠? 매매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뭡니까? 시험 다 돼가지고, 9월까지 돼가지고, 갑자기 매도인 누군데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띠내는 게 아니고, 제가 띠내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요. 저 때도 보면, 저당권자가 누구, 저당권자 설정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뭡니까? 뛰어내리게 만들라고. 예? 개념부터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념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매수인인데, 자, 우리 매매를 했어요. 자, 근데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뭡니까? 벽에 거미가 있어가지고 빗물이 막 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봤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사고, 뭡니까? 뭐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하지만 아파트나 상가를 샀을 때 빗물이 새고 이렇게 하면 고쳐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고의 가실이 없어도 고의 또는 가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네가 배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민법에 쓰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상담하러 갔다가 중개를 해줬어요. 중개사 통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런 빗물이 샌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중개사야. 공인중개사야. 뭐라 해야 됩니까? 매수인에게 다 책임진다. 건축하지 마라. 누수가 생겼는데요. 고쳐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를 팔았는데 빗물이 막 얼마 전에 하면 6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정도. 근데 비가 막 확 오니까는 누수가 생긴 거야. 그러면 전화 왔어요, 저한테.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몇 개월 내? 6월인데, 안날로부터. 장날로부터 매드립니다. 6월 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기사가 뭐 5개월 됐다 그러면, 매도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뭐가 없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뭡니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인데, 계약법 가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이런 내용들을 상담을 오면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냅니까? 안 냅니까? 100% 냅니다. 아시겠죠? 100% 냅니다. 이런 일을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세는 알아요? 전세? 전세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전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2년 동안 이 목적물에 자, 빌려 쓰기로 했어요. 사용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는 전세권을 설정해줬죠? 맞아요? 그럼 전세권 뭘 한다고? 설정자라고 하고 2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전세권자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전세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주인이야. 전세권 뭘 한다고? 설정자. 설정해줬으니까. 자, 근데 2년 동안 사는 사람은 뭡니까? 전세권자를 한다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꼽아야 돼, 안 꼽아야 돼? 필수입니다. 전세금 꼽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이 뭐 해야 됩니까? 합의.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되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반환하지 않으면 이 전세권자가 뭐 하겠습니까? 겸해를 본다고. 알겠어요? 이런 내용들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따고 난 다음에 자기서 땄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가면은 임대차. 두 번째 하는 게 뭔데? 전세. 여러분 자기서 따고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세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고요. 뭐부터 합니까? 원룸 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서 따고 뭡니까? 20만짜리 임대 뭐 하거든요? 기분 좋다고 한 30만 씁니다. 아시겠죠? 사무실에 뭡니까? 또 넣는 돈도 있으니까 한 10몇만 원 받아놓고 뭡니까? 원장님도 저한테 전화 와요. 원장님 한 건 했습니다. 나 또 큰 거 한 줄 알고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니까 원룸 첫 계약했다고. 무슨 말이죠? 그럼 내가 되게 미안하잖아요. 에? 그럼 가서 이제 맥주 한 잔 사줍니다. 제가. 응? 왜? 나도 미안하잖아. 14만 벌었는데 30만 썼으니까. 동기를 모아놓고 자기가 사푼다고 그래가지고. 큰 거 했다고. 난 상가건물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14만 원 받았다고. 14만. 20만 원인데 뭐 사무실에 6만 원 집어넣고 14만 원 받아요. 난 또 뭐 엄청 큰 걸 뭐 상가건물 30억짜리 이런 걸 했는 줄 알고 그랬는데만 적격했다고. 근데 그게 기본이죠, 기본. 네, 기본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중개사 자격했다면은 이 전세권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한다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안 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죠? 그럼 어디요? 법조문에 있어요. 법조문에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 넣을 수 있어요. 318조에 돼 있어. 자, 318조에 딱 가면은 요 내용 경매 넣을 수 있다고 딱 돼 있다고. 무슨 말이죠? 설명되겠습니까?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민법이라고. 이런 거 중개해 줬는데 뭡니까? 전화 온다니까? 무슨 말이죠? 전세 반환하는데 어떻게 되는데요? 민법에 318조. 물론 여러분은 법조문을 다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법조문 몇 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민법에 따르면 경매 넣을 수 있어.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경매를 넣어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면제? 우선 면제권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전세금이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금액이 등기가 되면 그만큼 그 금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해서 받아간다고? 이게 우선 면제야.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돈을 빌립니다. 돈 빌린다. 돈을 빌린다.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는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 뭐, 그래, 좋다. 10억짜리 갖고 있다. 아이파크 살고 있다. 예? 자, 그래서 10억짜리 갖고 있습니다. 자,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5억을 빌렸습니다. 5억을 빌렸어. 5억. 빌렸어요? 자, 그러면 은행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게 은행 하면 저당권자.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설정해줬죠? 맞죠? 저당권 뭡니까? 설정자를 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집주인 여기서 보니까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요것도 저당권 설정자예요. 쉽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설정해줬잖아, 은행에. 그래서 설정자야.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뭐야? 권자지.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이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런 내용 설명을 다 못해요. 그럼 저당권자가 어떻게 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생각한다고. 무슨 말이죠? 그런데 5월달 돼가지고 오신 분들은 뭡니까? 저당권자가 누군데요? 설정자가 누군데요? 이러거든. 그러면 어떻게, 저는 어떻게 했냐? 자, 우리 그 11월, 12월 달에 했던 기초 입문 과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한다. 무슨 말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이런 용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하나 설명 못 한다고. 왜?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뭐 있고 이런 것만 하고 간다고요. 아시죠? 근데 3월달 내가 와가지고 뭡니까? 한 개도 모르겠는데 진짜 한 개도 모르지 뭐. 왜? 기초를 안 배웠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입문과정 한번 들어봐라. 에? 원장님이 채워줄 거다. 아시죠? 그렇게 이 설명이 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까? 은행 적어놓을게. 은행. 이 사람이 뭐라고요? 채권자. 이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 오케이? 그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날리쁘지. 경매 날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이때도 경매가 나온다고. 전세금 반환 안 해도 경매 날립니다. 아시죠? 그리고 다 날릴 수 있다고 법조문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중개사에 여러분이 설명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민법이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결혼 고득점 받아가 합격했다. 민법 40점 넘겨 까라 이거. 40점 넘어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나중에 가서 민법을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합격하고 할래? 지금 할래? 지금 해야지. 맞죠? 그래 바로 입에서 쫙쫙 나와봐야지. 법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딱 얘기 나와야 뭡니까? 뭐 같이 보여요? 전문가 같이 보이잖아. 아니더라도 무슨 말이겠죠? 전문가 아니라도 그렇게 된다고. 민법만 제대로 알아도 뭡니까? 쫙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이렇게 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 그럼 지금 무슨 과목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민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민법이 중개업 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를 정확히 배워놔야 여러분이 중개업 할 때 바로 입에서 나와가지고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갔어. 결혼했어. 전세금 꼽아줬어. 전세금 반환 안 하네.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 안 물어서? 물어보겠죠? 겸해하면 된다. 되겠죠? 아들한테 되겠어요? 그 설명 되겠어요? 된다고. 그 원룸에 들어갔다 그러면 뭡니까? 임대차 했을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임대차 했을 때 이때는 이 사람은 뭐랍니까? 집주인은 뭘 한다고? 임대인이라고. 이 사람은 뭐랍니까? 임차인 한다. 보증 반환 안 해. 뭐 하면 됩니까? 그걸 또 그리 돼 있다고. 경매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중에 나가도 뒤에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31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시험이 잘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여러분이 이제 뭐가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갔는데 그 앞에 낙성대 가가지고 뭐가 원룸 잡아줬단 말이에요. 낙성대 아시죠? 서울대 역이 그 낙성대 역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경매 넣으면 된다. 자, 나오기 전에 뭐 해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무슨 말이죠?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걸 뒤에 배운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해놓고 나오면은 우선 면제하고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맞따라서. 아시죠? 그래서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뭐 전세금을 주고 등기까지 하면은 뭡니까? 전세권인데 보증금을 꽂고 차임을 준다. 차임이 뭐예요? 월세죠. 네. 월세 30만 원 준다. 이거는 뭐예요? 임대차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집주인은 똑같은 사람이잖아.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원룸을, 자, 4개층 갖고, 4개층의 원룸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설정자야. 자, 전세권 설정자야. 자,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리고, 500에 30만 받아요. 그때는 뭐라 부른다? 임대인이라고 부른다. 같은 사람인데. 맞죠? 보통 이제 뭡니까? 그, 원룸 4층짜리, 5층짜리 원룸이 갖고 있으면은요, 보통 2개 내지 3개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월세를 받아요. 알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도 되고, 누구 됩니까? 임대인도 되는 거예요. 아시죠? 시험 문제는 분리해서 시험 나옵니다. 임대차 문제, 전세권 문제 따로 나옵니다. 자, 물어볼게요. 전세권은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매년 한 문제. 매년 한 문제. 무슨 말이죠? 왜 매년 한 문제입니까? 나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세거든. 자, 여기서 임대차는 시험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나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랬어요? 임대차. 2문제 내지 3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 100% 나온 것들은 뭐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저당으로 시험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아파트 등기부도 뭐 있잖아요. 한 동 전체 다 떼봐요. 80%가 뭐예요?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이 그 아파트에 뭐 101동이라 하자. 여기에 뭡니까? 세대가 예를 들어서 세대가 뭐 100세대 있다. 100세대가 있으면 거의 80% 이상이 뭐야? 대출이 있어요. 봐라. 대출 안 받고 땅 아파트 사고 이러니까는 이해를 못 하지. 대출 좀 받아보고 그래야 이해가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럼 한 번 안 내고 이러니까 어디서 바로 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못 오잖아요. 한번 여러분 연체하고 쓰잖아. 전화 안 오죠? 그래, 한 번씩 연체 한번 해봐. 그럼 뭐. 첫날에 한 번 전화 옵니다. 둘째 날은 이틀 2번 전화 오거든. 셋째 날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옵니다. 동업을 봐라, 연체를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 지금. 맞죠? 연체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의 80%가 뭐라고요? 대출이에요, 대출.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은 저당권을 보호하는, 이 저당권자 은행을 보호하는 제도가 많이 있단 말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얘가 이제 뭡니까? 수용이 되거나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금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기, 사만 나누는 거 알죠? 불나가 일주일 내내 뭐가 나왔어요? 뉴스에, 전국 뉴스 다 나왔잖아. 울산에 아는 누구 모르는 데 있어요. 오다 봤잖아. 하루랑 내려가면 딱 보여, 저기. 지금 공사 지금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자, 그, 불났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그러면 대출, 그게 못 받을 수 있잖아. 뭐 어디서 받아갔을까? 화재 보험금에서 받아간다고. 그럼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된다고? 뒤가 배웁니다. 물, 상, 대, 위, 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데? 한자 풀면 돼, 그냥. 자, 물건 위에, 물건 위에,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런 성질을 준다고. 누구에게? 저당권자에게, 은행에. 이 땅이 수용이 돼서 수용보상금도 받아갈 수 있어. 그럼 시청에서 수용보상금 뭡니까? 10억 나왔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소유자한테 전화하지 않아. 뭐합니까? 저당권자에 전화해. 얼마 있는데 딱 보내주고 나머지 이걸 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이 없거든, 여러분이. 수용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대출 받은 적도 없어. 이해가 안 되지. 땅을 갖고 있는데 대출 받았는데 수용이 됐다. 이러면 이 내용 그대로 나온다. 무슨 대위에 간다고? 물상대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 물상대위. 아시겠죠? 저당권은 3문제입니다. 3문제. 고정이에요, 3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뭐. 그러니까 나가면은 이런 거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다 배우죠? 다 배우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낸다, 안 된다? 잘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내용을 배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그래도. 자,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 그렇죠? 민법이 되면은 나중에 중개사법 가면은
우리 배운 내용이 한 30%가 우리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또. 그래서 민법은 40문제지만 실제로 40문제가 아니야. 등기법에도 우리 배운 내용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법을 하고 있지만 40문제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뒤에 한 10몇 문제가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2차 과목에.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을 한번 펴봅시다. 자, 어디를 펴냐면은 보니까 120페이지쯤 되네요. 자, 쭉 펴시면은 제2 과목 해가지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나와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핵심적인 1번 한번 해보세요. 파랗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펴봐, 여기 페이지도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핵심적인 내용은 잘 돼 있어요. 자, 1번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하자. 저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항상 뭡니까? 강의를 할 때, 자, 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하면 그게 포인트야. 그걸 반복해서 봐야 돼. 그리고 판서 노트에 별표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저 필기해 놨는데, 어디 별표해 놓으세요 하잖아요. 그럼 그걸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돼. 아시죠? 반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르는 부분은 강함이 뭐하고? 넘어가고. 넘어갔다. 모르겠다. 그러면 학원에 상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잖아, 제가 이제 뭐 강의 나가는 저가 이제 다른 데 나가는 강의에 나가는 하루 정도 빼고는 나머지 거의 저희 학원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토요일도 있습니다. 일요일도 한번 학원에 왔다가 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수강생이 나와서 질문 이만큼 하고 갑니다. 붙잡혀가 한 2시간 동안 설명해주고 갑니다. 애들은 마음이 있는데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시죠? 안 되면 또 저 장의시가 돼가지고 막 설명까지 해줍니다. 아시죠? 이게 여러분한테 복인 거예요, 복이야.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저를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부분 강의 넘어가는데 체크해놓고 옆에다가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민법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용어를 모른다. 이거 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원장님 뭐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물어봅니다. 알죠? 제가 머리가 나빠가 다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그거 모르더라 이런 것. 잘 기억 못해. 아시겠죠? 그냥 물어봐. 용어도 모르겠으면 물어봐. 용어집에 있는데도 용어 해설집도 있죠. 있는데도 모르겠으면 뭐 해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돈 안 받습니다. 네. 근데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물으러 올 때 뭡니까? 많다. 물을 게 많다. 그럼 물어봤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뭐는 들고 와야 돼요? 커피는 뽑아가야죠. 300원짜리 커피는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짜로 물라 그랬어?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짜로 오셔야 됩니다. 그 커피값이 아까우면 저희 뒤에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된다. 자, 모르고 강의 넘어가는데, 체크해놓고 원장 선생님도 물어보라, 이거예요. 이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뭐에다 복습하자. 알죠? 그래서 복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습할 이유가 없어요. 예습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데? 11월, 12월 달에 이거 복습해 놓은 게 1월 달 가면 또 하거든. 똑같이. 뭐가 되는 상태야,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오신 분들은 뭡니까? 1월 달 되면 편안합니다. 누가 미치지? 1월 달 온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왜 미칠까? 처음이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복습 계속 좀 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 상태야, 지금. 예습이 된 상태야. 뭐 1월 달 되면 편안해 온다고요. 그런데 또 3월 달 또 오면 어떻습니까? 더 편안해져. 아시겠죠? 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다 돼. 이제 뭡니까? 문제는 이제 설 들어갈 때 3월 달부터 설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됩니까? 막 틀리기 시작하지.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론 내용을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반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 어딘 거, 키포인트가 어딘지를 잡아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위주로 하자? 복습 위주로 하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연습이 된다. 자, 물론 빠진 내용들은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복습할 때,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공부하고 수업도 하고 있는데 항상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해하고 있지만 좀 잠이 오고 졸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파트만 동영상 봐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다 이해되는 부분. 안 봐도 되고. 맞죠? 그래서 동영상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좀 작지만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 3, 4까지가 기본 이론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면 갈수록 뭘 첨부한다고 민법은 판례. 나중에 기출, 우리가 이제 32의 기출 문제를 나가죠. 여러분 내줄 겁니다. 이렇게 내주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거의 뭡니까? 36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딱 나온다고. 판례 위주로 시험이 나오거든. 근데 판례를 이해하려면 기본 이론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 아시죠? 그래서 1월, 11월, 12월, 1, 2월 달, 3, 4월 달은 뭡니까? 기본 이론인데 가면 갈수록 판례를 첨가한단 말입니다. 아시죠? 네, 그렇게 정의할 거니까 기본 이론 바탕으로 판례를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느끼시고 제 1편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인데, 자, 이제 뭐 내용, 요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봅시다. 자, 민법 총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기 전에 이제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게, 자, 민법인데, 민법은요, 법조문이 몇 개 있을까요? 자, 1118조가 있습니다. 법조문 몇 개 있다고? 1118조. 여기서, 자, 1118조가 있는데, 여기서 민법에서 제일 먼저 이제 편으로 나눕니다. 1편이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두 번째. 자, 뭐가 있다고? 물권법이 있습니다. 물권법. 세 번째. 채권법이 있습니다. 채권법. 네 번째가 칭조, 상속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편으로 나눠져요. 네 편으로. 네 편으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 시험에 요거 안 나옵니다. 친족 관계 몰라야 되죠. 상속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돼요. 맞죠? 이런 것도 시험이 아니야. 자,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민법 총칙. 자, 들어가는데 이게 1조부터 민법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뭐 1조가 뭔지 2조가 뭔지 몰라야지 몰라도 돼요. 시험 안 나오니까. 자, 우리 시험 범위는 몇 조부터다? 103조부터입니다. 154조까지 시험 범위예요. 155조부터는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자, 우리 지금 시험에 한 개 안 나오니까 적을 필요 없어. 알죠? 자, 그러니까 뭐라 됩니다. 아, 이렇구나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 자, 이해 안 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155조부터 184조까지는 요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소멸시효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몇 문제 나오냐? 10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10문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나온다고. 여기서 이제 10개 중에 8개 맞춰야 됩니다. 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민법 총칙부터 나오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갑니다. 자, 물권법은 전부가 시험 범위인데, 전부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제외하냐면 질권을 제외합니다. 질권 제외. 질권 제외. 질권이 뭘까요, 질권? 정당포 들어봤어요? 전당포 들어봤냐요? 땄어요? 전당포. 자,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금목걸이 빼고 금팔찌 빼가지고 전당포 가서 맡기고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봐라, 안 가보니까 모르지. 좋은 현상이 안 가는 게 맞아. 그런데 그 가서 이제 뭡니까? 맡기고 언제까지 돈 갚으면 안 갚으면 이거 자기들 가져간다. 적어요, 그게. 한번 단체 한번 가볼까? 가기 싫죠? 안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동산이죠, 동산. 우리는 아까 뭐였어?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을 잡는 게 저당권이고, 동산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게 뭐예요? 질권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자격증 땄어요. 동산 거래합니까? 부동산 거래합니까?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건물, 상가 이런 것도 땅. 무슨 말이죠? 이런 거 거래한다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질권은 시험범위 제외시켰어요. 왜? 동산이 뭡니까? 권리 주체거든. 동산이 개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시험에. 알겠죠? 그래서 질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질권 제외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머지 내용 전부 다 시험범위입니다. 자, 채권법은 전부 다가 아니고 채권법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법. 채권, 총론, 강론 막 다 있는데 요거 계약법만 시험에 나옵니다. 계약법만. 그러다가 또 플러스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이 있는데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개. 계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3개만 시험범위 나와. 매매, 교환, 임대차. 아시죠? 자,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만 딱 나온다고 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나머지 요거 15개에서 몇 개? 3가지만 시험이 나온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계약법에도 10문제. 자, 이 물권법은 몇 문제 나오냐면 14문제 내지 많이 나올 때는 17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17문제는 나온 적 최고 많이 나왔을 때 16문제 정도 나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이거 안 나오는데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요? 민사 특별법이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5가지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6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다 합치면은 몇 문제 됩니까? 40문제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친족 상속법은 안 배웁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일부만 배우고 물권법은 다 배우는데 질권만 빼고 배우고 채권법에서는 계약법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운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마시면 돼요. 민사특별법에서는 6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6개 아까 여기서 6문제인데 5개 법률이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네? 주임법이라죠. 주임법이라고 불러야 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나옵니다. 집합법이랍니다. 집합법. 집합법. 그럼 5번째. 자, 명의신탁.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이거든요. 실명법입니다. 실명법. 그래서 요 5개 법률에서 몇 문제 나온다? 6문제 나와요.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우리 아까 임대차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 해가 5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임대차에도 시험에 2문제 내지 3문제 나오고 주임법, 상임법에서도 2문제 내지 여기서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2문제 내지 3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임대차에 관련돼서만 몇 개 나온다고? 5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이제 우리 책에 이제 들어가는데 뭘 본단 말입니까? 지금 민법 중에서 무슨 총칙? 민법 총칙. 오케이? 자, 이제 민법 총칙 들어간다. 자, 책에 봅시다. 자, 민법 총칙 제1편에가 민법 총칙 나오죠? 자, 나오는데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자, 법률 행위부터 나옵니다. 자, 일단 넘겨보세요, 이제. 124페이지 폈어요?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볼 거예요. 아시죠? 자, 일단 좀 쉬어야 되겠죠?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맞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첫째 시간 한 거는 집에서도 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설명을 해줬고요. 공부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 설명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민법 총칙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